안녕하세요. 소금 바로 알기입니다. 소금이 내 몸의 구석구석 순환되지 않는 곳에 노폐물을 배출시켜 몸이 깨끗해지도록 정화를 돕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죠? 순환이 잘 되면 몸을 움직이기가 쉽고 뭔가 잘 막 해보고 싶고 그렇게 되잖아요. 가볍고 상쾌해진 몸을 위해서 소금 섭취를 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겪게 되는 증상, 바로 붓기인데요. 상쾌한 몸을 위해서 소금 섭취를 늘렸는데 얼굴, 눈, 코, 입 또는 팔다리가 부어서 놀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소금을 계속 먹어도 되는 건가 하면서 긴가민가 갈등되셨던 경험 있으셨죠? 오늘은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과 앞으로 소금요법으로 상쾌한 몸을 유지해 보겠다고 생각이 있는 분들 위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소금 섭취를 늘렸을 때 내 몸이 붓는 이유 3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금의 섭취와 함께 수분 섭취량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양을 늘릴 때는 많은 분들이 물에 소금을 타서 드시게 됩니다. 그 방법이 가장 거부감이 적고 먹기 편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평소보다 물을 더 마시게 되겠죠? 몸은 수분량에 따라 붓게 되기도 해요. 그 수분량 때문에 내 몸이 부었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소금 섭취량에 적응하고 어느 정도 수분이 배출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받아들이는 적응 시간이 필요해지는 것이겠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몸이 평소에 냉하기 때문입니다. 몸 여기저기가 차가운 사람들은 그 몸의 혈관, 혈액 아직 부드럽지 않고 냉동실에 들어있는 음식들이 꽝꽝 얼어있는 것처럼요 굳어 있겠죠. 건강을 위해서 소금의 섭취량을 일단 늘렸는데 내 몸은 소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따뜻한 물에 소금을 녹이면 부드럽게 잘 녹아들지만 꽝꽝 얼어있는 얼음 위에 소금을 뿌리면 시간이 흐르면서 녹을지는 몰라도 당장은 바닥에 뿌려진 모래처럼 표면에 놓여졌을 뿐 부드럽게 녹아들 수는 없는 거겠죠. 따라서 소금을 먹고 부은 곳을 발견했다면 평소에 냉하다고 느낀 부위는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후에는 몸이 차갑지 않고 적정 온도를 유지해서 몸이 따뜻해지도록 해야겠죠. 그러고 나면 소금이 어느 한 부위에 정체되지 않고 부드럽게 흡수될 거예요. 이 현상 또한 체온 관리와 함께 적절한 양의 소금 섭취를 해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붓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몸에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죠. 반대로 칼륨은 수분을 몸에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내 몸의 전해질의 균형이 정상일 때는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 또한 정상이기 때문에 내가 소금의 섭취량을 늘린다고 해도 칼륨의 작용 때문에 정상적으로 물과 소금이 함께 배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전해질의 균형이 깨졌을 때는 칼륨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소금이 수분을 몸에서 잡아두고 내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자주 붓는 타입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오이나 바나나, 우엉, 버섯, 시금치 등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함께 섭취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소금과 함께 내 몸속 중금속, 콜레스테롤 등의 노폐물들이 훨씬 잘 배출될 거예요. 이렇게 소금 섭취량을 늘렸을 때 몸이 붓는 이유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유와 해결 방법이 아주 쉽고 간단하죠? 처음에 갑자기 몸이 붓기 시작하면 놀라실 수 있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와 방법을 잘 해결해서 소금 섭취를 조절해 보세요. 훨씬 더 효과적인 소금요법을 진행하시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